안녕하세요. 스미다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는 사람을 비롯해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기에 좋은 장소인데요. 그 이유는 알맞은 기온 덕분입니다. 지구는 온실효과가 있어서 생명체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시켜주고요. 온실은 지붕과 벽이 유리로 된 건물로 햇빛이 투명한 유리를 통해 온실을 비추면 태양열이 내부에 갇힙니다. 그래서 밤이나 겨울에도 식물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구는 유리 지붕이 없지만 대신에 대기라고 하는 가스층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의 온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일부는 대기에 반사되어 우주로 나가고 일부는 대기에 흡수되어 약 50% 정도의 햇빛이 지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해가 지면 지표의 열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지표는 식는데요. 하지만 열의 일부는 대기의 가스에 잡히게 되고 열을 흡수하는 가스를 온실가스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탄 등이 있습니다. 만약 대기가 없어 지구에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는 화성처럼 낮에는 수십 도로 올라가고 밤에는 모든 열이 방출되어 영하 100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효과는 지구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문제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학성 연료를 태우면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추가된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점점 더 많은 열이 흡수되게 하여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구 전체 규모의 측정이 시작된 1880년 이후 1.09도 상승했고요. 오른 1.09도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빙하가 녹아 사라졌고 해수면도 빠르게 상승해 0.2m 상승하였고요. 폭염으로 인한 대형 산불 증가, 폭우나 홍수도 심해지는 등 이상 기후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왜 이런 이상 기후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구가 뜨거워지면 똑같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극지방은 더 빠르게 가열되고 적도는 서서히 가열되면서 두 지구의 온도차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대류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한쪽에 에너지가 쌓이는데요. 지구 전체적으로 대기가 흘러야 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지역적으로 대기가 멈춰있게 되고 그렇게 멈춰진 대기에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계속해서 덥고 계속해서 춥고 계속해서 지구의 날씨와 기온이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베리아의 넓은 지역 땅 아래에는 영구 동토층이 존재하는데요. 영구 동토층은 수백 년간 녹지 않는 얼음 땅입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수백 년간 녹지 않던 얼음 땅이 녹고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구 동토층에는 과거 고대의 미생물부터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화학물질 및 방사능 물질들이 모두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얼음에 갇혀있는 미생물이나 유해 물질들이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핵폐기물이나 방사능이 유출되면 토양 및 하천 등이 오염되고 미생물들이 유출되며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그 속에 잠들어 있던 탄저균이 깨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25만 마리의 술록이 살처분 당했고요. 그리고 동토층에는 엄청난 양의 메탄이 묻혀 있다고 하고요. 동토층에서 메탄이 분출되면 지구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질 거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구 온도가 1.5도씨 이상 증가할 때를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줄여도 지구 생태계가 스스로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시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지점인데요. 이런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기 전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국제적 합의를 했고요. 이유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인다는 핏보55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2월 그린딜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데요. 가장 선도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는 곳은 EU인데요. 2005년 세계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탄소 국경세를 2025년에서 2026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유럽 정식 명칭으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으로 불리는 탄소 국경세는 지금껏 우리가 많이 접해왔던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세와는 개념이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은 정부가 탄소 전체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이 그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부여받는 방식이고요.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기업 운영을 하되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일본 등이 운영하는 탄소세는 정부가 정한 세율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는 방식이고요. 우리 정부도 현재 운영 중인 탄소 배출권에 더해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 내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 배출권, 탄소세와는 달리 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국경세는 역외 국가 제품에 적용하는 일종의 관세입니다. EU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역내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일한 탄소 배출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해외 경쟁사들로부터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즘 탄소 발자국이란 말을 기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이나 단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양을 말합니다. 올해 2월 스타벅스에서는 탄소 발자국 챌린지를 열어 탄소 발자국 줄이기 행사를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유해산하국제협의체 IPCC가 2021년 발표한 6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40년 안에 지구의 온도는 1.5도로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일회용 제품을 안 쓰고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산화탄소와는 관계가 적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과 메탄 등 다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강력한 감축만이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중교통 이용하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등부터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회사의 난방 시스템을 가스에서 전기로 바꾸고 자동차를 모두 전기 자동차로 바꾸면서 동시에 그 전기를 재생 발전소에서 생산하게끔 점차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발전소가 아직도 57개가 가동 중이고 추가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는 6기나 됩니다. 위험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인간 활동으로는 가축 사육과 원유가스 수출인데요. 메탄가스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축 사육을 통해 대기에 대규모로 배출되는 유해 메탄가스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하고요. 육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